안녕하세요. 에리코나TV입니다.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최종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해 변경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올해 초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종 확정된 버전을 보니 올해 초 알려졌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더하기만 했던 작년과 달리 곱셈과 나눗셈까지 해야 되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 중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승용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2021년 전기차를 구매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우선 올해 전기차 보급 물량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12만 1000대 규모입니다. 이륜차 2만 대가 포함된 수치이므로 대략 10만 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보조금 개편안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가격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그 목적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서랍니다. 6천만 원 미만 전액 지원하고 6천에서 9천만 원 사이는 50%, 9천만 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올해 초에 알려진 내용인데 최종 확정 버전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차량 가격 기준이 부가세를 제외한 공장도 가격에 개소세 5%, 교육세 30%를 더한 값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6천만 원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차량이 존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차량 가격을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제세 금액을 포함한 권장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초에 알려졌던 내용에 부가세와 관세가 다시 포함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부가세 제외로 6천에서 들어온다, 벗어난다라는 논쟁이 많았던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현재 소비자 가격으로는 보조금 50% 대상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보조금의 가장 핵심은 고성능과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 강화인데요. 전비 비중을 기존 대비 10% 향상한다는 것은 배터리 양을 늘려 주행가는 거리를 늘리는 것을 지향하고 이제 전기차의 연비를 뜻하는 전비에 더 초점을 맞춰 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도 용량 대비 더 멀리 가는 차량에게 많이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기차의 가장 약점으로 손꼽히는 동절기 성능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우수한 고효율 차량에 최대 50만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고성능은 제로백이다, 마력이다, 토크다 이런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성능은 고정된 배터리 양으로 얼마만큼 많은 주행 가는 거리를 갈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고 보조금 선정 기준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주행거리 보조금에서 2020년 대비 120만원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120만원 중 20만원을 연비 보조금 책정에 추가시켜서 연비와 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을 작년보다 100만원 줄어든 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달리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두 개가 생겼는데요. 바로 이행 보조금 50만원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 50만원입니다. 먼저 이행 보조금을 살펴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의 지원금을 뜻하므로 2020년에는 제도 대상의 20만원을 기본 지급했지만 2021년부터는 달성률에 따라서 최대 30만원까지 더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보급 달성률 100%에서 110%까지는 10만원, 110%에서 150%까지는 20만원, 150% 이상 달성은 30만원입니다. 현대기아 차는 150% 이상 달성했기 때문에 기존 전기차는 물론 올해 출시되는 신차도 무난히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한국 GM은 1구간 달성으로 10만원이 추가된 총 30만원, 르노 삼성은 100% 미만 달성으로 2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100만원 중 나머지 50만원은 에너지 효율 보조금인데요. 이 보조금의 핵심은 저온 주행거리입니다. 총 주행거리가 300km 미만인 차량은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80% 이상이면 50만원을 다 받을 수 있고 300km 이상, 400km 미만 차량도 80% 이상이면 50만원, 400km 이상의 차량들은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75% 이상만 되면 5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300km 미만 차량의 경우 보조금 지원 최저 범위가 75%인 것에 반해 400km 이상 차량의 경우 65%가 최저 범위이므로 차량의 주행 가는 거리에 따라서 상온 대비 저온 주행 가는 거리의 기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총 7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저온 주행거리에 따라서 보조금 100만원 가량 이상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겨울철 성능이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국고 보조금 리스트 항목만 봐도 가중 연비와 가중 거리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중의 뜻은 상온 연비와 주행 거리를 75%, 저온 연비와 주행 거리를 25% 비율로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권장 소비자 가격이 공개되어 있는 차량들의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었는데요. 우선 작년과 달리 기아의 소울 EV와 르노의 SM3ZE가 단종되었으므로 리스트에서 빠져 있고 한국에서 철수한 닛산 리프도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리스트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현대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히트펌프가 빠진 기본형과 히트펌프 적용 모델 모두 최대 보조금인 800만원을 받지만 니로 EV의 경우 히트펌프 미적용 차량의 경우 2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봐서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80% 이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천만원이 넘는 4대의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작년 가장 인기가 많았던 테슬라 모델 3를 살펴보면 스탠다드의 경우 보조금 100%에 해당되지만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의 경우 300만원대로 낮아진 것으로 봐서 보조금 50%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정된 지자체 보조금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보조금 규모가 늘어난 전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도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 정도의 보조금 감소가 이뤄졌습니다. 작년의 경우 국고 보조금에 지방 보조금을 더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자체 보조금 역시 국고 보조금 산정 시 적용했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해서 차등을 준다는 것인데요. 국비 최대 지원액인 8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차량들은 지자체 보조금도 같이 삭감됩니다. 따라서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최종 공식은 국비 보조금 나누기 800을 한 값에 지자체 보조금을 곱한 금액에 국비 보조금이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 6천만 원이 넘어서 국비 보조금 50% 받은 차량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까지 삭감되어 100% 받는 차량과 보조금 편차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작년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던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서울 출고 기준으로 국고 보조금은 684만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서울 지방 보조금 400만원을 더하면 됐지만 올해는 684만원을 800만원으로 나눈 값인 0.855, 즉 400만원에 85.5%에 해당되는 342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보조금은 1026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대략 160만원 정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금 이하 해가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니 160만원 이하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만 6천만원이 넘는 롱레인지로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지는데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서울 출고 기준으로 국비 보조금은 314만원입니다. 그렇기에 서울 지방 보조금 역시 400만원에 42.6%에 해당되는 170만 5천원으로 감소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올해 총 511만 5천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1161만원을 받았던 작년과 비교했을 때 650만원 가량의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표된 보조금은 모두 작년 기준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수치로 계산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세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연식 변경과 재인증이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지속적인 OTA를 통해 주행 가는 거리가 향상되고 있는데요. 연식 변경과 재인증을 통해 새로운 수치로 계산해서 국고 보조금이 상향되면 지자체 보조금까지 함께 상향되므로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히트펌프 기본 장착인데요. 테슬라 모델 3 리프레시의 경우 히트펌프가 기본 장착되어 출고되고 있고 모델 Y 역시 히트펌프가 기본 장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온 주행거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히트펌프 기본 적용으로 수치가 상향되어 보조금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나오는 전기차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위해서라도 히트펌프를 기본 장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권장 소비자 가격 인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6천만 원 이상 차량을 인하해서 6천만 원 이하로 만들면 기존 보조금 규모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부가세와 각종 세제 혜택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조금에 특화된 테슬라가 어떤 일을 벌일지는 사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황을 더 지켜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021년 승용 전기차 보조금 공식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레코나TV였습니다.